우리 생활비 은근히 많이 들죠. 그리고 주변에서 뭐 블로그 체험단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 은근히 또 퇴근하고 하나씩 해보기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제 친구들이 좀 블로그를 시작해가지고 도쿄 등심부터 온갖 비싼 음식들을 이렇게 많이 먹어봤는데 야 이거 안 하면 손해다. 저도 이제는 욕심이 나서 블로그를 시작해봤는데 저는 작년 12월부터 블로그를 시작했고 한 2주 3주 정도 됐을 때 조회수가 일반 문자 50에서 100 정도 찍히면서 그때부터 체험단을 신청했어요. 이번 달만 봐도 식비를 벌써 58만 원이나 아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블로그를 어떻게 키웠고 체험단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한번 다 얘기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블로그 키우는 법. 여러분, 블로그는 검색 기반이에요. 유튜브처럼 썸네일 잘 만들고 뭘 후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 글을 써야 되니까 내가 글을 잘 쓸 수 있는 카테고리를 먼저 정하는 게 맞겠죠. 크게 보면 맛집, 뷰티, 패션, 여행, 지식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경제 쪽으로 쓰면은 쓸 말이 진짜 많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경제 쪽이나 취미가 없으면 그냥 맛집으로 쓰시면 됩니다. 내가 맨날 밥은 먹으니까. 근데 경제 쪽이나 지식 쪽으로 쓰면 체험단 당첨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저도 경제글밖에 안 썼어요. 맛집글 단 하나도 안 썼어요. 근데 어느 정도 조회수가 나오니까 체험단은 잘 당첨이 되더라고요. 부담 없이 그냥 내가 잘 쓸 수 있는 주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을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글 쓰기 전에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글을 쓰는 입장이 아니라 글을 읽는 입장에서 어떤 정보가 궁금할 때 네이버 블로그에 검색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부장님이 야 막내야 너 회식 장소 좀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딱 하는 거죠. 그럼 저는 분명 강남 회식, 강남 모임 이런 식으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겠죠? 근데 제가 강남 회식을 위해서 궁금한 정보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강남 회식 장소가 궁금할 거고 메뉴가 궁금할 거고 대략적인 예산 그리고 영업시간, 룸 여부, 주차 이 정도가 궁금하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블로그를 쓰는 입장에서 이런 정보들을 빠짐없이 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블로그 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도쿄 등심에 갔던 포스팅이 있어요. 일단은 식당 정보 있습니다. 그러면 주소, 영업시간, 브레이크 타임, 주차, 연락처, 선릉역에서 이 정도 거리에 있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제공하죠. 메뉴도 검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가격도 그대로 나와 있고 메뉴들도 나와 있으니까 보기 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부가 설명이고요. 콜키지 프리 이런 것들 적어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이 코스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어떤 메뉴들이 나오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딱 봐도 그냥 정보성입니다. 그리고 메인 메뉴가 나왔고 이런 식으로 해준다. 이런 게 있다. 이런 메뉴가 나온다. 등등등 이렇게 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분위기, 홀 내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죠. 왜냐면 이런 고급 식당은 남을 접대하기 위해서도 가는데 사실 룸 같은 게 없으면은 괜히 비싼 돈 주고 뭔가 저렴한 분위기가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정보를 포함해서 쓰시면 뭐 콜키지 프리가 궁금한 사람, 메뉴가 궁금한 사람, 가격이 궁금한 사람 등등등 모든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체류 시간, 그러니까 내 블로그 포스팅을 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 글을 좋은 글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상위 노출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블로그를 할 때 혹은 유튜브, 인스타를 할 때도 하나 글을 쓸 때 정성스럽게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이나 경제 쪽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7월 9일에 뜬 송도 청약인데요. 여러분이 송도 청약을 검색할 때 뭐가 궁금할까요? 일단 어디에서 청약이 떴는지 궁금하겠죠. 그러면 위치, 세대수, 준공연도, 용적률 이런 거 다 쓰시면 되고요. 분양가가 궁금할 거예요. 그러면 분양가도 이렇게 명확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청약에서 어떤 타입을 뽑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겠죠. 그러면 시세 차이, 왜냐면 분양가가 예를 들어 5억이든 10억이든 주변이 막 20억이고 그러면은 그게 진정한 무순위 청약이잖아요. 그래서 시세 차익도 한번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정보성을 쓸 때 항상 써야 되는 게 그냥 단순히 이 안전마진이 4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견을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정보는 이제 챗 GPT가 다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확신이 궁금해서 검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견도 하나씩 추가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결론. 사실 이 결론을 쓸 필요는 없는데 그냥 저는 습관적으로 씁니다. 무조건 달려가서 신청하세요. 근데 그만큼 확신이 있는 정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헷갈릴 만한 거, 하필 이때 송도에서 청약이 2개나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는 대박인 반면에 이 나머지 하나는 그냥 평범한 청약이었거든요. 그래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송도 프라임 뷰만 신청하라고 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다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즉 여러분 이렇게 무슨 글을 쓸 때는 누구든지 궁금해 할 만한 정보들을 다 담는 거예요. 물론 글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지만 이 글자 수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너무 쓸데없는 잡담을 넣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정보만 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또 이렇게 블로그 얘기를 보다 보면은 아니 근데 블로그도 요즘 레드오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도 AI가 쓴 것 같은 정말 영혼 없는 글, 의견 없는 글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레드오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설사 레드오션이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레드오션 이런 말
말에는 겁먹으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포스팅 제목은 웬만하면 한 줄 이내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걸 검색하는 입장에서 제목이 너무 길면은 그냥 안 누르고 싶은 그런 심리적인 그런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딱 핵심만 키워드 방식으로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짱짱 좋아하는 유튜버 시골주의 도시생활 이렇게 쓰지 마시고 내 최애 경제 유튜버 추천 시골주의 도시생활 이런 식으로 쓰시면 경제 유튜버 시골주의 도시생활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잡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꿀팁은 내가 글을 쓸 때 블로그에 먼저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설릉 도쿄 등심에 대한 글을 쓴다고 했을 때 먼저 네이버에 설릉 도쿄 등심을 검색해 보는 거죠. 내가 검색했을 때 상위에 노출된다는 거는 그만큼 글을 잘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글을 잘 쓴 사람들은 어떤 서식으로 글을 쓰는지 한 번씩 파악을 해보고 나도 그 형식에 맞춰서 글을 써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그러지 않는데 예전에 한참 블로그를 키울 때는 도쿄 등심 설릉점을 포스팅한다고 했을 때 도쿄 등심 설릉점을 미리 검색을 해서 상위 노출했던 사람들은 글을 어떤 식으로 쓰나 어떤 걸 포함해서 쓰나를 보고 저도 그 형식에 맞춰서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일 1포스팅을 한 2주 정도 해보는 거예요. 시간 없다고 미루지 말고 퇴근하고 1시간 혹은 출근 전 1시간 먼저 일어나서 한 번씩 써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쓸 때만 해도 한 글에 한두 시간은 걸렸는데 요즘에는 30분도 안 돼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체험단 갔다 오면은 집에 가는 길에 지하철을 30분 타는데 지하철 타면서 휴대폰으로 그냥 블로그를 적어요. 저보다 더 빨리 적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블로그에서 절대 쓰시면 안 되는 거 일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협찬이나 체험단을 받고 싶다면 일기는 절대 쓰시지 말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블로그 키우는 팁은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데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블로그 체험단은 당첨이 잘 될 수 있거든요. 저도 실제로 이렇게 키우기도 했고 그러면 체험단 신청하는 방법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제 이렇게 글을 꾸준히 쓰다 보면은 일반 문자가 한 5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체험단 신청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체험단을 신청하면 되는데 이 사이트도 정말 많거든요. 제가 쓰는 당첨이 잘 되는 사이트는 강남 맛집, 리뷰노트, 디너의 여왕입니다. 아 이거 말해줘도 되나? 여러분 이거 3개만 쓰셔도 당첨이 정말 잘 되는데 강남 맛집을 예시로 신청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버에 강남 맛집 체험단을 검색을 하시고 내가 사는 지역 혹은 내 회사 근처의 지역을 검색을 해봐요. 저는 강남에 있기 때문에 강남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거나 메뉴에서 들어가면 됩니다. 한 가지 신청 전에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만약에 이 식당에서 3만 원, 4만 원 식사 제공을 한다고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식당이 최소 메뉴가 5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3만 원 체험단을 받았다고 해도 내 돈 2만 원을 추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청하기 전에는 내가 체험하고 싶은 식당을 미리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고 이 메뉴 단가가 체험단에서 제공하는 금액 대비해서 낮은지 확인을 하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감날에 내가 선정이 되면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오는데 여기 사이트에 다시 들어가 보면 예약 담당자 연락처가 있거든요. 거기에 문자로 안녕하세요. 이번에 체험단 당첨된 누구누구입니다. 혹시 8월 8일 저녁 7시에 2명 방문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미리 한 2, 3일 전에 예약을 하시고 방문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방문한 후에는 식당에 가셔가지고 예약한 누구입니다. 아니면 블로그 체험단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서 제공하는 메뉴를 맛있게 먹으면서 사진을 찍고 블로그를 포스팅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글 쓰는 가이드라인이 체험단 사이트마다 일부 조금씩 다른데 각 식당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글을 쓰시면 되고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그 식당을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또 다른 체험단 분들이 쓰신 글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참고해서 글을 쓰시면 되겠죠. 아니면 제 블로그 글들을 다시 보셔도 되고요. 우리 고을지들도 물론 이제 제 경쟁자가 되겠지만 월 50만 원씩 체험단으로 아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알려줘도 100명 중 95명이 안 해요. 저 진짜 블로그 개설했어요. 저 오늘부터 정말 씁니다. 이렇게 한번 다짐 멘트 남겨보는 거 어떨까요? 중간중간에 댓글로 한 번씩 검사를 하러 올게요. 네, 그럼 정말 꾸준히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 유익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언제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